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윤지훈 강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감정평가사 강의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부터 경제학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고, 일단은 그 계획서상으로는 제가 일단 넉넉하게 잡았어요. 일단 제가 전달력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화되는 부분이 최대한 전달되는 걸로 이제 목표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싶어서 일단 잡았고, 뭐 좀 보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또 속도가 조금 더 나서 좀 일찍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후자의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 강의 스타일을 조금 전달을 드리자면,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공부할 때 조금 어렵게 다가오고, 또 직관적인 부분도 많이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좀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정적이 돼요. 예. 저는 이제 다른 주관식 시험도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행시 쪽 강의도 하고 있고, 또 CPA 또 회계사 객관식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암기로 적당히 이렇게 좀 퉁을 친다고 표현을 할까?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객관식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드리는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요령적인 부분을 전달을 드릴 거지, 이제 암기로 적당히 때우는 그런 공부는 사실 나중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최대한 많이 반복하고 따라오고, 소화율을 한 60에서 70% 정도? 네, 그 정도만 잡아주셔도 우리 시험에서 요즘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잖아요.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되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저는 교재를 막 늘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입문용 강의 책 따로 있고, 또 뭐 문제풀이용 강의 책이 막 여러 개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교재 2개 있죠? 예, 그게 이론서입니다. 처음 볼 때 좀 어렵게 다가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강의로 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또 2권, 미시 하나, 거시 하나, 딱 4권만 정복하면 솔직히 어떤 난이도라도 여러분들 목표하신 점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진행을 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원래 입문 강의가 따로 있는데, 입문 강의는 제가 이제 스스로 제 커리큘럼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기본 강의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만큼 또 시간을 좀 많이 잡았고, 또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는지를 좀 같이 좀 피드백을 하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진짜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표정을 지어주시고, 알겠으면은 습관적으로 말고요. 무슨 말인지 일단은 나중에 까먹을지언정 지금은 알겠다라는 제스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를 제가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이미 문제집은 거의 다 편집이 끝났어요. 제가 이제 간평에서 시작하기로 한 게 이제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엄청 빨리 쓰거든.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간 기출 다 담았고, 또 테마별로 하나씩 풀어보면 괜찮다 싶은 것들 담았는데요. 자, 2가지 공부법이 있어요. 이론을 정확히 이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어쨌든 시험장에서 요청하는 문제의 레벨이 조금씩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게 이제 첫 번째 공부법인데, 이게 처음에 오히려 조금 내가 뭔가 하는구나라는 그런 안심을 줄지 몰라도 난이도 바뀌면은 감당이 안 돼요. 모르는 문제가 돼버려요. 또 유형이 변경돼도 모르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단방에 동차 합격하면 너무 좋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상 2차례, 3차례 시험 볼 가능성도 있는데 2차례, 3차례 시험 볼 때 또 똑같은 분량으로 투입을 해야 돼요. 자, 2번째 공부법은 이론을 최대한 탄탄히 조바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론을 최대한 탄탄히 정리하시고, 그리고 문제 푸는 건 확인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없고요. 제가 미시, 거시국경 합쳐서 600문제 정도로 추려놨습니다.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 반복하고 오히려 이 기본서를 반복하는 공부,
전 이 공부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유효한 공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타 시험에서 증명된 공부법입니다. 예, 지금 CPA 쪽도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고요. 난이도가 떨어졌을 때가 우리 그 정상 찍을 때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시보다는 거시 쪽이 좀 비슷하고, 미시는 우리가 확실히 좀 쉬운 편입니다.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바심이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냉정하게 수험이니까 단방에 붙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음 연도에 공부하실 때 저 투입량이 정말 초년에 30%밖에 투입을 안 해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2차 및 부족한 쪽 조금 더 보완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합격생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응시자가 많아졌죠. 응시자가 늘어났다면 2차를 채점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주관식 채점을 많이 해보는데요. 처음에 채점할 때는 한 10부에서 20부 정도까지 재밌어요. 근데 이제 30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만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100부 넘어가면 이거는 그 후회로 다가오거든요. 너무 많이 제가 채점을 해주기로 했구나. 근데 이게 그 주관식 시험에서 그래서 2차 배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난이도를 높이고 아예 배수 자체를 줄이면서 주관식 채점의 부담을 줄여줘요. 반대로 우리도 응시자가 늘어났는데 난이도가 그대로라면 2차를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럼 그분들의 그 볼멘소리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따라서 1차 난이도가 사실 응시자가 많으면 그 출제처에서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응시자가 어쨌든 폭증했고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시험 문제 난이도를 올리지 않으면 2차 채점이 불가해요. 그래서 결국 그 피상적인 공부는 안 돼. 뭐 기출 10개년만 내가 이제 400문제를 빙글빙글 돌려서 그 정도에서 뭐 모든 것들을 다 뭐 똑같이 나와라 하고 마음을 놓고 공부를 하신다? 이건 뭐 쉬운 난이도면 커버가 됩니다. 냉정하게 그것도 하나의 공부법이 되지만, 조금만 문제별로 조금씩 틀어주면 꽈락이 속출해요. 지금도 꽈락이 속출합니다. 지금도 꽈락이 속출하는데 이제 시험의 변경을 대비하지 않는 공부를 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관식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보다 조금은 높다고 평가되는,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회계사 쪽에서 진행하는 강의처럼 하지 않아요. 모든 시험은 어떤 그 해당 시험에서의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곱하기 2는 되지 않거든. 조금 올린다는 건 뭐 곱하기 1.1, 뭐 1.2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설픈 공부를 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좋은 방패 획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난이도 체감을 하지 못하는 공부가 제일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문제를 내가 5가지만 풀어봤더라도 6번째 변형된 문제는 풀어봤던 문제구나라고 인식하는 공부,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10문제를 풀어봤는데 11번째 변형된 거는 내가 안 풀어봤으니까 못 푸는 공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자공부법이에요. 이론보다는 조금 더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공부 방향이고요. 이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공부를 진행하신다면 정말 나중에 편안해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제가 목표를 잡고 또 그런 의뢰를 받고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커버를 부탁드리는 그런 의뢰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초반에 조금 힘들 거야. 왜냐면 그만큼의 빌드업은 사실 간단히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반복이 무조건 우선이잖아요. 구심점이 있어야지. 이론서 없이 문제만 푸는 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또 구심점이 막 책이 1000페이지야. 그거는 구심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벽이지, 벽. 교재 페이지는 지금 150페이지가 안 되죠. 거시도 마찬가지로 뭐 그 정도 남짓의 페이지라면 충분히 돌려볼 수 있을 만합니다. 자, 어떤 부분들은 수험 경제학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 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제가 이제 패스하자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미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패스할 부분들은 상당히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목표가 100점은 아니잖아. 그쵸? 경제학 100점 맞으면 뭐 할 거야? 다른 과목들을 적당히 퀘리할 수 있고, 남들이 부담스러워할 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우리가 커버를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100점이 아님을 또 가정해서 또 집필된 교재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업로드는 안 하고 있는데 수익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교재를 쭉쭉 보시다 보면요, 중간에 QR코드가 제가 다 이제 편집해서 집어넣은 부분이 있어요. 그 QR코드 들어가는 법 잘 아실 겁니다. 카메라 여시고 클릭하면은 제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될 건데요. 강의 때 충분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스스로도 많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건 또 무시 못할 정도로 생각보다는 좀 빨리, 우리가 방대한 공부량 때문에 기억력이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문제 푸는 과정의 강의는 이론 설명이 확실히 짧거든. 그때 내가 많이 잊어버렸다면 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장 이제 입문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대상으로 QR코드 쭉 이제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파트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을 해 두었고, 그 OX 퀴즈가 있습니다. 제가 OX 퀴즈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퀴즈 좀 내신가? 네. HTTPS 치시면은 그 S는 인증절을 요청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요. 이제 HTTP 이걸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아주 심플하게 OX 확인하실 수 있도록 또 사이트를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우리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배운 건 넘어가시면 되고요. 틀려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틈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제공을 해 드렸으니, 사이트명이 생각보다는 심플해서 마음에 들어요. 아직 이 사이트 이름이 그 선점이 안 돼 있더라고. 네,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또 매단 단원마다 또 소화하실 수 있도록 또 장치를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이 공부가 가장 이상적이려면 반복이 필요하고, 또 교재를 반복하는 게 사실은 베스트예요. 근데 이제 사람의 공부는 아무래도 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교재를 회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보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 OX 퀴즈 사이트도 있고요. 그 해당 그 OX 문제들은 그 객관식 제가 지금 집필하는 교재에 다 해설까지 집어넣었고, 그러니까 너무 질질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는 거지, 이상적인 건 교재를 회독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진행하죠. 이 페이지를 펼쳐봐 주시면 미분. 자, 여러분들이 그 미분을 배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배웠죠? 그죠? 사실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들 배우신 분들이고요. 그 어릴 때 미분은 단순하게 테크닉적인 미분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또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많죠. 그까지 한 문제 버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경제학은 미분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목표 자체는 주어져 있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하여튼 그 소비자들이 나의 그 만족감을 극대화시킨다. 그 점을 찾는 게 이 경제학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전체는 미분 없이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분을 잊어버리셨더라도 되살리셔야 되겠는데, 다행인 건 우리에게 요청되는 미분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난잡한 걸 요청하진 않아요. 가장 기본 미분만 할 줄 알면 시험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전체 경제학을 커버하실 수가 있는데, 이 페이지를 보시면 기본 미분 보이시죠? 사실 요거 하나만 있어도 시험장에서 그 모든 문제는 다 풀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규칙이죠. 우리 수학자분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수학자분들이 어떤 함수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함수의 모양이 어떤 형태일지를 분석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또 극소점이나 극대점 또는 변수가 증가할 때 결과값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루에 햄버거를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3개? 3개까지는 드실 수 있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 나의 만족도, 효용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의 효용이 증가해요. 많이 증가해.
하나도 먹고 있지 않을 때 하나를 먹으면. 근데 이미 하나를 먹은 상태에서 오늘 한 번 더 햄버거를 먹어야 된다면 효용이 증가하긴 하겠지만 처음에 하나 먹을 때만큼은 아닐걸요? 맞죠? 그래서 하나 더 먹었어. 2개 먹었어, 오늘. 근데 이제 3번째 또 햄버거를 먹어야 돼요. 효용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올라가는 폭은 또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가 햄버거의 개수입니다. 여기를 이제 경작에서 많이 사용하는 나의 효용, 만족도라고 표현을 한다면, 물론 햄버거라는 걸 이제 1개, 2개 먹지만 이것도 이제 한 입 단위로 좀 잘게 쪼개자는 거예요. 한 입, 2입 먹을 때 효용이 올라가긴 올라가. 근데 그 올라가는 폭이 점점 페이스가 떨어져요. 그런데 3개쯤 먹잖아? 누가 나한테 햄버거를 또 주면서 오늘 3개나 먹었단 말이에요. 와퍼를 3개나 먹었다고. 또 와퍼를 갖다 주면서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마도 반드시 먹어야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문이 될 수도 있어요. 내 효용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3개 먹고 나서부터 먹는 햄버거는 한 입만 먹어도 오히려 나의 효용을 떨어뜨려. 그럴 수 있죠. 따라서 이제 보통 음식 쪽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전자제품이나 의류 이런 것들은 효용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옷이 많아도 이제 하나 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기 마련이거든. 근데 음식 같은 경우는 효용을 이렇게 쭉 올려주다가 정점을 찍는 부분이 존재하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점을 선택해야지 가장 이상적이냐라는 질문을 경제학이 던지는 거예요. 당연히 정점을 찍는 곳이죠. 정점을 찍는 곳. 자, 이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로축을 보통 유틸리티, U로 많이 표현하고요. 이제 재화를 X, Y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U라는 것은 X에 따라서 바뀌는 함수의 형태인 것인데, 이게 정점을 찍으려면 내가 어떤 점을 선택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가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햄버거를 아주 조금씩 그냥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이 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접선의 기울기를 D 가로축분의 D 세로축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요 놈을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돼. 미분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이 함수가 어떤 형태인지 궁금해할 거 없어. 시험장에서 줘요. 무조건 시험장에서 함수는 형태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 놈을 꺼내지 않으면 현재 먹고 있는 햄버거 개수에서 더 먹어야 할지, 현재 먹고 있는 햄버거 개수에서 오히려 줄여야 할지, 지금 상태가 가장 이상적으로 꼭대기에 위치하는 상태인지 이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진행해서